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려가요 한 편을 같이 감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정말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그죠? 내일이 절기로 입동이라고 하는데 내일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추위를 체감하면서 이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체력 관리, 컨디션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노래는요, 수능 완성 마지막 그 실전 모의고사에 실려있는 정석가고요. 정석가는 고려가요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려가요의 여러 뭐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삼분후라든지, 뭐 삼음보, 뭐 분연체, 후렴구, 뭐 요런 고려가요 특징들. 그리고 고려가요는요, 굉장히 오랜 세월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시대 때, 뭐 악장가사나 시용 향악보 같은, 그런 악보집에 실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을 여러분들 잘 알면서 갈래의 특징을 잘 알면서 작품을 접근해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이 고려가요는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갈래는 아닙니다. 문학교과서에 많이 실려있는 작품들, 중요한 작품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뭐 가실이라든지, 가실이 아시죠? 가실이 있고 나난, 뭐 이런 식으로, 이별의 상황을 노래한 시가 있거든요. 뭐 서경별곡, 그리고 한 작품을 더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정석가라는 작품. 요거는 2015년에 9월 모의고사에 나온 적도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석가 뭐 이런 식으로 대표 작품들을 꼽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정석가라는 작품은요. 나중에 특징을 정리하겠지만 이 노래도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고 어떠한 상황을 좀 가정해서 이별을 할 수 없다. 너와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그런 노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연구분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연구분이 되는 게 바로 또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요. 요렇게 1년을 보시면은 노래가 시작될 때 뭔가 좀 전체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선왕성대의 논의아와지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선왕성대라는 건 성대, 태평성대를 의미합니다. 태평성대. 그래가지고 이 노래 선생님이 아까 사랑 노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랑 노래인데 태평성대에 놀고 싶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년은 전체 내용과는 좀 무관한 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른쪽에 써놨는데 이거 먼저 볼게요. 1년은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그런 좀 전체적인 내용, 노래 맥락상 좀 이질적인 내용이에요. 이질적인. 그 얘기는 이 1년은 처음부터 있었던 노래가 아니라요. 이게 구전되어 오다가 나중에 기록이 된 노래라고 했잖아요. 구전되어 왔을 때는 아마 이 1년의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없었다가 뭐예요? 조선시대 때 악보에 실리면서 이 악보는 궁중음악으로 불리우던 노래들을 악보에 실는 겁니다. 이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후대에 첨가된 부분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궁중음악이라는 건 뭐예요? 궁중에서 이렇게 뭐 연희 같은 거 있을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궁중 연희가 있을 때는 누가 계시겠어요? 임금님이 계시겠죠. 그죠?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좀 임금님 구미에 맞는 그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죠?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니 태평성대 뭐 이런 내용. 바로 궁중음악으로서 수용되면서 나중에 후대에 첨가된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가요 특징입니다. 자, 내용을 조금만 보자면요. 딩하도락, 이 돌. 요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해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볼게요. 자, 이
돌. 이게 그냥 악기 이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셔도 되고요. 찡, 돌, 뭐 이렇게 뭐 의성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의성어, 표현한 의성어라고 보시기도 하고요. 이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하가 약간 좀 높임의 대상을 부를 때 쓰는, 그죠? 혹격조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부른다라는 점에서, 징돌은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일 것이다. 연모하는 사람이다. 요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딩아 돌하 뭐 어떻게 해석하든 당금 지금의 개샹이다. 개십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별뜻 없습니다. 자, 별뜻 없는데 요렇게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운율을 위해서. 이 노래 악기 연주와 함께 궁중음악으로 불렸던 노래입니다. 굉장히 리듬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반복되는 반복구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자, 두 번째 연에서 이 노래의 핵심적인 어떤 형식적인 특징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연을 볼게요. 삭삭기 쉐몰의 별해 나난 삭삭기 쉐몰의 별에 나난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자, 지금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부분은 하나는 한 줄은 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죠? 자, 이 반복되는 구절은 바로 이 노래의 운율감을 위해서입니다. 이 노래가 노래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냥 시보다 훨씬 더 리듬감이 잘 드러나요. 자, 반복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삭삭기, 뭐 바삭바삭, 뭐 그런 소리입니다. 소리. 청각적 심상 드러나죠? 의성어예요. 의성어 또는 음성상징어라고도 하죠. 음성상징어. 그래서 바삭바삭바삭하는 소리가 나는 아주 쉐모래. 쉐라는 건 가는 그런 뜻이요. 가는 모래에 이 가는 모래로 이루어진 별해. 별은 벼랑입니다. 벼랑. 가는 모래 벼랑에 그런 뜻이에요.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약간 좀 건조한가 봐. 굉장히 건조한 그런 모래 벼랑에 나난. 여기서 나난은 IM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고려가요를 공부한 친구들은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나난. 요 여음이에요. 여음. 여음이라는 게 뭐죠? 비어있는 곳에 이런 운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부분이에요. 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나는 뭐 IM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 요즘 현대 가요에서도 노래 부르다 보면은 뭐 애드립이라고 해서 뭐 난난난나 뭐 이런 거 집어넣잖아요. 나나나나나 뭐 이런 거. 그런 의미 없는 그냥 운율을 맞추기 위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한 여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음. 이것도 고려가요의 특징. 노래로 불렸기 때문에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요런 여음을 넣는 겁니다. 애드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모래벼랑에요. 구운 밤 5대를 심고 싶대요. 자, 구운 밤은 아시죠? 군밤입니다. 군밤. 군밤 닷대. 되라는 거는 이게 곡식을 풀 때 쓰는 도구예요. 요렇게 네모난 상자처럼 생겼는데 요즘에는 요런 거 집에서 많이 사용 안 하시죠? 그죠? 옛날에 이런 쌀 같은 거 풀 때 이 되를 썼거든요. 이거가 5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닷되라는 건 5대에 밤이 가득 찼어. 선생님 밤을 좀 그려봤습니다. 자, 이 군밤 5대를 심고 싶대요. 어디에? 모래벼랑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군밤 버리는 거죠. 그죠? 모래에다 버린 거잖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군밤이 움이 돋아서 싹이 나것이와 싹이 나야지만 자, 반복 한 번 더 되고 있죠? 이 노래는 반복구가 많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죠? 그 밤이 움이 돋아 싹 나것이와 싹이 나야지만 어떻게 하겠다? 유덕하신님을 여해 아와지다라고 하네요. 자, 유덕하신님, 덕이 많은 사람, 예찬의 대상이네요. 그죠?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바로 시적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유덕하시님. 여해 아와지이다. 이별하고 싶다. 여이다. 이별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별을 진짜 하고 싶을까요? 잘 보세요. 앞에 상황을. 모래벼랑에 군밤을 심었어요. 근데 그 군밤에서 싹이 나야지만 이별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앞에다 제시해놓고는 그게 돼야지 이별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별할 수 없다.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아주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보셔야죠. 자, 그래서 이 노래요. 자, 요게 핵심입니다. 이 노래는. 자, 요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미리 필기해 놓은 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자, 이 구조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2, 3, 4, 5연 유사한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자, 어떤 구조냐면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요. 불가능한. 그리고 그 불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뭐 5대를 심는다. 굉장히 많이 심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역설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적 표현. 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노래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유덕하시님을 이별하고 싶다라는 반대죠. 반대. 화자의 의미는 반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어예요. 반어.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역설과 반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요거 특징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노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역설법,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과장되어 있고 이런 역설적인 표현과 반어를 통해서 이별할 수 없음을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불가능한 상황 이런 역설적인 표현 나오고요. 유덕하신님을 여해아와지이다. 유덕하신님을 여해아와지이다. 유덕하신님을 여해아와지이다. 마지막 부분에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반복구는 끝에 부분에서 반복이 된다라는 점에서 후렴구도 사용됐어요. 자, 요것도 고려가요 특징입니다. 고려가요 특징 후렴구가 있다라는 거. 청산별곡 같은 거 보세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뭐 이런 후렴구가 반복이 되잖아요. 동동도 그렇고요. 자, 이 후렴구 유덕하신님을 여해아와지다. 반어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네요. 자, 요 이연의 구조를 파악을 하셨으면은 나머지 연들은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자, 2연 넘어가기 전에 요 시적 대상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유덕하시님이요. 시적 대상인데 2가지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이 노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노래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연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노래는 바로 연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불렸잖아요. 궁중음악으로. 그래서 이 유덕하신님을 임금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임금과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맹세 이런 것을 노래했다라고 했을 때 이 노래는 임금에 대한 송축가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적 대상 연인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임금으로 볼 수도 있다. 임금으로 봤을 때는 궁중음악적 성격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중음악으로 향유되었을 때 이 고려가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3년 볼게요. 자, 똑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사교이다라는 건 색입니다. 연꽃을 만드는 거예요. 옥구슬에다가 연꽃을 새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살아있는 꽃이 아니죠? 옥으로 만든 연꽃입니다. 자, 이 옥으로 만든 연꽃을 바위 위에 접주하요이다 라고 했어요. 접주. 접한다 라고 하죠.
묘목을 심을 때, 묘목, 나무를 심을 때요. 이 나무를 흙에다가 심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나무까지 접을 붙여서 심기도 하거든요. 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도 아니고 바위 위에 바위도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무생물이잖아요. 이 무생물에 이 옥으로 만든 연꽃을 접붙인대요. 꽃이 피겠어요? 절대 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야. 삼동. 이런 거 과장되어 있는 거예요. 새묶음이나 피어야지만, 또는 이 삼동을요, 이 동자가 이 겨울 동자의 옥일 것이다. 겨울 동자가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죠? 겨울 동자의 옥일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추운 겨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 아주 추운 겨울에 이 옥으로 만든 연꽃이 피어야지만. 뭐예요? 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반복구도 보이죠?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삼동이 피것이야.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계속 똑같고요. 자, 유덕하신님을 여해야와지이다. 이거 후렴구이면서 화자의 마음과 반대로 이야기한 거라고 했죠? 반어예요.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별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그림 솜씨를 좀 발휘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연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위에다가 접을 붙인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그릴 때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되게 좀 잘 그린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연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무쇠로, 무쇠 아시죠? 무쇠, 무쇠팔, 무쇠다리. 천릭을 말아 나난. 나난은 뭐 여음이니까 천릭을 만들어 란 뜻이에요. 천릭은 한복 좋아하는 친구들은 천릭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특히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칼싸움 하는 사람들 있죠. 무관들이 주로 입는 이 옷 바깥에 입는 제복입니다. 좀 이렇게 긴 두루마기는 아니고 무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무쇠로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쇠로 만든다. 뭐 재단하여 철사로 주름을 박고이다. 실로 주름을 박는 게 아니라 철사로 주름을 박는데요. 그러니까 철로 만든 옷이네. 철로 만든 옷. 자, 근데 그 옷이 다 헐엇이야. 자, 무쇠로 만든 옷이 헐려면은 몇 년이 지나야 될까요? 헐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과장도 되어 있고요. 자, 그래야지만 유덕하신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절대 이별할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자, 요렇게 현대어로 해석만 되면은 현대어로 해석되고 그 상황이 이해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오연도 마찬가지네요. 오연은 뭐 사연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자, 또 무쇠가 나오죠. 자, 무쇠로 이번에는 한쇼. 큰 소입니다. 하다가 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큰 소를 뒤어다가 만들어서 익지도 않는, 그죠? 무쇠로 만든 소. 저기 뉴욕에 놀러 가면은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그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그 뭐라 그럴까 동상이 있죠. 황소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앞에서 선생님이 뉴욕에 놀러 갔을 때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황소를 만지면 굉장히 돈이 재물 운이 붙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자, 여기서 뭐 무쇠로 만든다라는 얘기죠.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요. 철수산에 노호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 소를 철수산에 놓는데요. 철수산은 실존하지 않는 산입니다. 그죠? 비현실적인 공간이에요. 철로 된, 이 쇠로 된 수, 나무가 있는 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이 무쇠소를 놓겠다. 근데 그 소가 철초를 먹어야 이 쇠로 된 초는 이거 풀초죠. 풀을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자, 불가능한 상황 가정하고 있어요. 그죠? 역설법입니다. 유덕하신 님을 여해아와지이다. 이별할 수 없다. 자, 지금 구조가 계속해서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석만 간단히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2연에서 5연까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6년은 조금 큰 내용으로 보면 비슷한데 조금 그 구조가 달라요. 자, 6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년도 이렇게 반복구는 나오네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반복, 운율 형성의 효과가 있죠. 그죠? 긴인 듯 그치리까? 라고 물어보네요. 자, 이거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구슬 있죠. 구슬. 목걸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 구슬이 요렇게 실에 꿰어져 있어요. 꿰어져 있는 그 구슬을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 구슬이 단단한 바위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슬이 박살이 나겠죠. 부서질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부서진다라는 거는 바로 이별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별의 상황을. 자, 그래서 우리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구슬이 깨지는 이별의 상황이 온다고 한들 긴인 듯 그치리까? 라고 했어요. 긴이라는 거는 끈이에요. 끈. 선생님 여기 그래서 빨간색 실로 끈을 표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남녀 간의 인연을 붉은색 실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끈이라는 거는 바로 남녀 간의 어떤 인연 또는 요 밑에 신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의 어떤 인연,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대와의 인연은 끊임없다.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자, 즈문해를 외우곰 여신들, 즈문해를 외우곰 여신들 반복되고 있죠. 신인들 그치리까? 라고 했어요. 자, 요 부분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즈문해, 즈문 요거 천이라는 그 고유어죠. 천년을 외우곰 여신들. 외롭게. 곰이라는 거는 강조의 접사예요. 외롭게 여신들, 살아간들 이런 뜻이에요. 자, 1000년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자, 과장도 사용되어 있고요. 1000년을 외롭게 혼자 살아간들 시인들 그치리까. 신, 믿음이죠. 믿음. 바로 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서리법 사용되어 있고요. 과장법 사용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6년은요. 특히 이런 서리법을 통해서 그죠?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끈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했고요. 자, 근데 이 6년의 내용이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이 노래의 내용은요. 사실 자, 똑같은 고려가요입니다. 서경별곡이란 노래가 있어요. 이 서경별곡도 서경을 배경으로, 서경이 그 공간적 배경이거든요. 서경에서 남녀 간의 그 이별을 하면서 그 대동강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 이연에 이 구슬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뭐 지금 노래라고 치면은 거의 뭐라고 해야 돼? 표절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표절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바로 이 노래에 고려가요의 민요적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누누이 얘기했지만 고려가요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던 노래예요. 서경별곡도 그렇고 정석가도 그렇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다 보면은 특히나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노래가 있겠죠?
이 노래가 바로 이 구슬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 부분은요,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서경별곡에도 나중에 이제 악보에 들어가면서 이게 약간 좀 편집이 된 거잖아요. 편곡이 된 거잖아요. 이연에 들어간 것이고, 이 정석가에도 마지막 6년에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노래가 민요처럼 구전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연은 서경별곡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라는 거, 이별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서리법, 과장법 사용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고려가요예요. 자, 고려가요는요, 대부분 이제 이별, 또 노는 거, 향락, 이런 정서를 노래한데 반해 이 노래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입니다. 자, 2번 요거 진짜 중요하죠? 자,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요 2번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고요. 반복되는 구절 굉장히 많아요. 리듬감,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보면요. 자,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화자의 애절한 정서를 역설법, 반어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고려가요. 자, 서사에서는요, 조금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과는 관련 없는 서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태평성대를 구가하길 바라고 있는 내용. 나중에 궁중음악으로 첨가되면서 드러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2연에서 5연까지는 형식이 거의 흡사했죠? 역설적인 표현 속에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소재만 달리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구운 밥, 옥으로 만든 연꽃, 무쇠로 만든 옷, 무쇠로 만든 소, 소재를 등장을 시켜 영원히 헤어질 수 없다. 영원한 사랑 노래하고 있고요. 마지막 6년은 서경별곡의 이연과 유사한 구슬이 바위에 구슬 노래가 첨가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이 널리 유행했던 노래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주제 체크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자, 선생님이 요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각 2연부터 5연까지 소재만 달리해서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잖아요. 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모래벼랑에 구운 밤이 싹이 나면 바위에 젖붙인 옥 연꽃이 피면 또 무쇠옷이 헐면 무쇠소가 쇠풀을 먹으면 요렇게 가정된 부분이 굉장히 불가능하고 좀 과장되어 있고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화자의 행위는 유덕하신님과 이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는 반대예요.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역설법과 반어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교과서에도 많이 실려있고 해가지고요. 사실 수능 완성에는 전문이 실려있지 않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전문을 본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요. 공부해야 되는 작품들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